네, 안녕하세요. 선임입니다. 이번 시간 이제 12운성 시작을 할 텐데, 12운성이라는 툴 자체는 12지지가 천간에 어떠한 힘을 주고 있는지, 어떠한 에너지를 천간에 내뿜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대운이다. 해대운이면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다 올려요. 그 중에 어떠한 오행이나 어떠한 십성이 오행은 형식적인 부분, 용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십성은 용도적인 나에 비추어서 나는 그거를 그 오행을 정관으로 쓸 거야. 아니면 편인으로 쓸 거야. 그런 부분, 상대적으로 내가 그 오행을 어떠한 용도로 쓰는지가 십성이고 또 그 임수라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임수만의 수라는 부분, 그리고 임수라는 부분, 개수와 다른 부분, 그 부분을 어떠한 형식을 갖추고 있냐, 용법을 갖추고 있느냐, 어떠한 뭐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은 이제 오행으로 보는 거고, 천간과 또 지지가 달라요. 천간의 임수와 지지의 해수는 해수 안에 임수가 본기로 있는 구성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지장간 안에서 무토나 간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수의 간목은 미래적인 거, 무토는 그 기반에 대한 막을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그 형태를 구성한다. 입자적인 부분의 이제 출발점이 무토라고 했죠. 자,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궁성이죠. 월주에 있느냐, 일주에 있느냐, 시주에 있느냐, 연주에 있느냐, 그 부분까지 합쳐서 그러면 지금 몇 개 나온 거죠? 오행 나오고, 십성 나오고, 그 다음에 궁성 나오고, 또 거기에 음양 나오고, 거기에 오행 나오고, 그래서 보통 2의 6승, 2의 6승이면 64궤, 이제 주역이 64궤로 돼 있잖아요. 최소한 64궤는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해야지 20국에 하는 것처럼 2의 6승이면 그런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야지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주역이라든지 그런 이제 좀 구체성이 띄어진 거죠. 전체적인 뭐 1에서 2의 0승에서 2의 6승까지. 그래서 8개 주역이 8개에 대한 그 젓가락 같은데 뭐 글자 써져 있는 거고 던져가지고 3, 3 뭐 그런 화풍정 또는 무슨 뭐 이런 나부모행으로 가는 게 이제 주역이고 거기서 이제 괴를 뽑아서 너 어떤 일 생긴다 이렇게 점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점친다라는 거는 하늘을 원래 우주의 별자리를 받는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거 이제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뭐 쓴 다음에 그걸로 이제 점의 이제 시작 시초 동양에서 서양에서도 이제 별자리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별자리가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지구가 움직이는 건가요? 그죠? 별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움직이니까 별자리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결국 너를 봐서 점치는 건 바로 나를 본다는 얘기도 됩니다. 나를 알려고 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라는 내 운로나 나의 그런 변화, 변동, 그런 성을 이제 보는 것이 시초가 되었다. 잠깐 이상한 얘기를 나갔는데. 자, 태지는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수정이 됐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실이 이제 시작되었다. 기운이 시작되었다. 너 임신했어? 근데 아기는 없잖아. 아기는 안 보이잖아. 실체가 없잖아. 근데 기운은 수정이 됐대요. 안에서 이렇게 뭐 저걸로 봐서 엑스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보기는 할 텐데 그거는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검은데 그런 이제 부분이잖아요. 과학 기술, 그러니까 X선이나 초음파로 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있다. 너 임신했구나. 그런 부분들 시작에 대한 이제 정신적인 부분으로 뭔가 시작이 됐다. 뭔가 트렌드가 이제 유행이 타게 되겠다. 근데 유행이 타서 나온 옷이 뭐야가 이제 입자적으로 보이는 거죠. 파동에서 그냥 생각만 막 있다가
내가 그걸 정말 했어. 그게 만들어졌어. 만져져. 보여져. 거기에 네이밍이 붙었어. 의미까지 상징이 붙어서 너 이름은 뭐뭐뭐야. 라가 이제 장생이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탄생은 장생이고 정신 세계에서의 탄생은 태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지는 상상력, 창의력, 그런 부분에서 몽상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작가라든지 공상과학 소설이라든지 또는 무협지라든지 그런 부분, 상상이나 창의적인 영역에서의 아주 본인의 특성을 나타내고, 거기에 따르는 아직 상상하고 아직 시작을 하는 단계의 출발점이다 보니까 뭔가 갖춰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인성적인 부분, 인성은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성은 물질 세계, 현실 세계. 음, 그래서 태지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호기심이잖아요. 아직 생겨나지 않은 그 상상력은 어디서 오나요? 호기심. 에서 오고,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잖아요.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안함, 조심성, 잘 놀래고 수동적인 성향이 있다. 그런 부분으로 태지는 운에서 별로 이렇게 쓰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운이라든지 세운에서 잘 쓰이는 건, 그러니까 정확한 사건 사고 또는 보여지는 드러나는, 그리고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는 새로 태어난 건 장생이라고 그랬죠. 장생이 가장 많이 티가 나요. 그리고 건록이라든지 제왕지가 티가 많이 납니다. 또 하나, 묘지, 창고에 집어넣었다. 이제 유행이 지났어. 지하 창고에다가 보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인묘지. 인묘지는 토잖아요. 토, 양지, 그 다음에 관대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토니까 땅 속에다가 묻어 놓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인묘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묘지에 묻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장생, 삼합이 이제 장생부터 시작해서 제왕지, 그 다음에 묘지로 끝나죠. 그래서 삼합인 장생, 건록, 이나 왕지, 그리고 묘지만 운에서는 특성이 크게 나타나고, 태지는 운에서의 특성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뭐에 나타나냐? 원국에 많이 나타납니다. 정승재 수학 강사처럼 이제 이모태지는, 오화는 내부의 그런 확장이죠. 우리가 머리, 팔, 다리 이렇게 구분지어 있잖아요. 근데 한 몸을 이루고 있죠. 이제 근데 손 자체가 커지는 거, 이 부분에서의 확장성, 전자기력으로 이제 확장하잖아요. 화의 확장, 그런 부분이니까 집중도, 몰입도가 높아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정제니까 순차적인 계산 능력, 그리고 오한 정제니까 내 영역 안에서의 그런 뭐 몰입도 또는 집착, 집중도가 높다. 오화가. 그러니까 지금 해석하는 게 오화에 대한 해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에 대한 사와 오화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화 자체에 대한 특성, 오화에 대한 특성, 자의에 대한 특성, 그리고 십성에 대한 특성, 거기에 추가적으로 십성까지 추가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궁성에 대한 해석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정도 하면 한 2의 6승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사주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지로 다시 돌아가서 뭐 낭만, 공상, 판타지, 솔림,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이겠죠. 아기가 태어났어. 근데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아기를 가졌대.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시작되는 기운 자체는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 미래성이 강하다. 미래성이 강하다. 다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물질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주변에서 물질적,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저겠네요. 저는 여기도 태지, 여기도 태지네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일간인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다 난데 가장 이제 중년기를 대표하는 게 일주잖아요. 이제 그리고 청년기를 대표하는 게 월주죠. 사지, 청년기에는 이제 사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거고, 일, 간지는 동체이기 때문에 을목을 위한 해수고, 정화를 위한 해수예요. 근데 이 구조적인, 관계적인, 상호작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가면 정관이라는 사지. 그래서 제가 교육연수원이나 교육 쪽에 일을 좀 했었습니다. 연수원에서 교육 담당자로 일을 했는데 정관인데 조직이죠. 근데 사지니까 정신적인 교육기관, 또 태지니까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편인, 특수한 교육, 어느 부분적인 교육, 그리고 실용적인 교육이죠. 간목은 상징적인 교육이 되겠는데, 그리고 도식이죠. 검증 평가죠. 그래서 교육 평가, 교육 시스템 설계, 편의는 기획이니까 그런 쪽에 이제 업무를 했죠. 정승재 이제 강사 같은 경우는 편인이죠. 이제 금이니까 구분, 분별, 평가. 그러니까 수학으로만 따지면 금이라는 거는 괄호치는 거예요. 뭔가 순차성 또는 구분, 분별해가지고 이거 먼저 괄호에 친 거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곱하기 먼저, 나누기 먼저 한 다음에 더하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차성을 가지고 편인, 집중도를 가지고 정제, 계산, 정제는 이제 뭐 수집한다의 개념, 그리고 이제 경작한다, 아니면 내 농장에서 자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내 걸로 만드는 소유의 개념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편제적인 부분으로 쏘아 올렸죠. 내가 가진 능력을 국가 사회에 있는 편관들 위에 올렸죠. 그거에 병화의 기반이 되는 사람이죠. 그 수학의 개념은 이거예요. 내가 계산 다 했잖아요. 구분 져서 여기에 가로 쳐서 이거 먼저 하라고요. 이 공식을 따르라고요. 엄청난 집중도를 가지고 그거를 관 위에다, 관은 제3자들, 국가적인 제3자들, 비가시적인, 누군지 몰라, 내 걸 누가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들의 활동, 보여지는 방송의 그런 물상이라고 했죠. 전자기력, 거기에다가 내 공식을 올리고, 나는 사회적으로는 정관이죠. 비견들이 이제 뭐 조직을 가지고 있고 제3자들도 보고 있고, 또 내 프로그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성, 또는 내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강의라든지, 또는 그 수학 건물도 가지고 있죠. 본인이 뭐 교육방송에서도 나가고 또 내 나름대로 내가 또 운영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정평관 혼잡으로 쓰신 거죠. 자, 건록이니까 자립, 자수성가해서 내 능력을 넓은 국가 자리에다가 펼쳤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겠죠. 태지니까 정신적인 거겠죠. 몰입도 있게 정신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이런 뭐 육체적인나 물질적인 뭐 승부, 경쟁, 뭐 운동선수 막 이런 쪽이 아니라 태지 같은 경우는 지식 정보, 뭐 학문, 교육, 양육, 서비스에서도 조금 더 지식적인 분야 또는 노하우적인 분야, 뭐 그런 부분에도 쓰입니다. 만약에 이제 입자성을 대표하는 금일간, 목일간이라면 그건 이제 뭐 헤어샵 하시는 분들 많아요. 새롭게 창조해서 자기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12운성까지 해석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신살 넣고 뭐 천울기는 기타 신살에 이제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이게 원리 자체가 운성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올해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어요.
이제 상관경관 당했잖아요. 진해 원진 당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해수가 연월에 월지에도 있고 일지에도 있잖아요. 요 관은 진해 원진 당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 다 잡혀 있잖아요. 정임합, 간합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뭐 좀 져야지. 요 정관이 이제 세운이라는 거는 연이 변하는 거잖아요. 대운이라는 건 월이 변하는 거고 연에서 월을 치는 부분으로 이제 크게 변동이 되겠고, 다른 만약에 해수 자체가 이제 하나다, 정관이 1이다, 하나다, 그렇게 되면은 좀 원진 치는 부분에서 타격이 좀 있으시는데, 올해 거의 다 끝났으니까 올해 이제 을해월 되면 이제 을사년의 기운 자체로 넘어가거든요. 을사년이 벌써 그 을목이 을해월에 벌써 와 있기 때문에 갑술월만 좀 버티시면 괜찮으십니다. 그게 이제 대운에 따라 틀려요. 대운이 어떻게 중재해 주느냐, 그 부분, 내가 어떤 세상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올해 그런 아픔이나 올해 좀 습이잖아요. 진해 원진 자체가 이제 뭔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하나로 좀 통일될 수 없고, 뭔가 내가 관에 상관경관 나가는 건 내 그런 관념을 좀 변경해야 된다, 또는 뭐 직을 변경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이슈가 생기는 거죠. 자, 태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원국에 대한 해석만 하시면 돼요. 운에 대한 해석은 만약에 병자대운이다. 병자대운은 이 명식에선 절대 안 오지만 병자대운이다 그럴 때 운이라는 대운의 이제 12운성 해석은 병화가 태지의 속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이게 절지잖아요. 자수가 절지에 대한 병화를, 나를 절지로 만드는 태지, 새롭게 뜨는 병화가 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태지라고, 만약에 태지면은 해수가 또 오겠네요. 해수가 대운에서 또 올 리가 없겠죠. 120살 후에 오니까 태지를 갖고 있으면 태지는 세운에서는 올 수 있죠. 정해년에 2007년인데 그때 정관이라는 이제 일주 복음이 왔죠. 그때 제 딸을 낳습니다. 딸. 관이 이제 딸이죠. 천울기인 딸로 해가지고 딸 낳고. 그러니까 운의 12운 운의 해석은 아까 전에 장생이나 건록, 제왕지나 자립, 독립의 기운이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온 거예요. 인프라가 온 거예요. 나를 막, 야, 너 대단하다. 뭐, 내가 지원해줄게. 지원보다는, 야, 우리 같이 새롭게 한번 일해보자. 독립적으로 한번 우리, 뭐, 창업해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나도 남편 월급만 받아서 썼는데, 건로운이나 제왕지 딱 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가서 일할래. 나도 돈 벌래. 네 돈 네가 써.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쓸 거야. 뭐 이런 식의 록이나 그런 노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태지는 운보다는 원국에 있는 얘가 태지의 속성을 가졌어. 일지가 가장 이제 나타내겠죠. 본인의 이제 소질적인 부분이 태지라는 거는 이런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강하겠구나. 그게 용도가 뭐야? 그러면 이제 십성을 보면 되죠. 편재야? 새로운 막 돈을 만들 수 있는, 또는 뭔가 사고팔고 유통하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정신이라면은 막 그런 뭐 공상과학에 대한 수집성도 있을 테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또는 그걸 유통하는 그런 능력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근데 그게 양쪽의 월주와 어떤 관계를 가지냐, 그런 거랑 좀 연관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의 속성을 볼 때, 기질적인 사회적인 속성은 뭐야 이 사람? 사지네, 그죠? 사지 정신적이네. 사지 죽은 거잖아.
어, 죽었다라는 건 육체성보다는 정신성이 강한 직업에서 종사하겠구나. 관이니까. 용도는 뭐예요? 직업이죠. 직장이잖아요. 조직. 근데 그 편의를 활용하는 직장인데 거기에 있는 속성은 사지니까 정신성을 강화해주는 조직에서 일하겠구나. 정신성이 요구되는 조직에서 일하겠구나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게 12운성을 해석하는데 이제 양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념. 장생, 인묘, 건록이나 제왕은 양념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입자적으로. 태지나 양지, 그리고 이제 목욕지도 좀 많이 나타나요. 목욕지도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고 나를 내보이는 거잖아요. 목욕한다. 내 발가벗은 거를 딱 이제 미스 코리아에 나갈 일이 있겠구나. 뭐 아니면 뭐 방송을 타겠구나. 망신사라고 좀 비슷한데 망신은 이제 생지고 신살 얘기하면 재밌긴 한데 그게 이제 양념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런 일은 발생하는데 이 일의 맥락을 잘 몰라요. 맥락을 알아야지. 야 이게 망신당하는 게 막 뭐 어떤 나쁜 일로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면 좋은 일로 내 숨은 능력이 드러나는 거야. 뭐 이런 맥락을 알아야지 뭐 그걸 해석하지. 그냥 목욕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성향적인 부분은 이제 있겠죠. 잘난 체하고 뭔가 나대고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있겠죠. 또 용도적으로 인성을 나대냐, 관성을 나대냐, 편재를 나대냐, 뭐 이런 편재가 목욕진,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바뀌니까. 그래서 12운성만으로 해석은 좀 힘들다. 십성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오행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궁성 붙여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정도 붙이면은 대충 나오는 거기에 신살까지 또 감히 양념을 덧뿌려요. 신살까지 양념 뿌리고 거기에 기타 신살까지 또 집어넣어요. 천을귀인이네, 뭐 문창귀인이네. 문창귀인은 장생이니까 병지나 장생이니까. 그래서 12운성으로 기타 신살하고 많이 연관이 있어요. 관대지 양인 같은 경우는 다 그냥 관대지거든요. 양가는 이제 제왕지고 음가는 관대지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 또 음양에 대한 구분도 하셔야 되니까. 태지는 그렇게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서 다른 부분들, 다른 여타의 부분들을 좀 이제 섞어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일단 태지를 가지신 일지의 태지를 가졌다 그러면 지식 정보, 자격, 뭐 정신, 교육 관련 직업성이 맞다. 괜히 운동은 하겠죠. 뭐 시지나 아니면 월지에 뭐 양인 있고 막 건록 있고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은 활동성, 양적인 활동, 물질적인 활동도 크다. 이분이죠. 이분 건록 있네요. 태지 옆에 딱 건록 있으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본인의 양적인 물리적인 힘을 하겠죠. 강의 열심히 하잖아요. 몰입적으로. 정신적은 아니니까. 정신적은 저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신이고. 자, 그러면서 이 오와 태지, 애기 그 순수한 면이 이제 집에서 뭐 영화 보시잖아요. 혼자 그 공간 안에서 오와의 공간 안에서 막 영화 보면서 본인이 막 요리해 먹고 되게 순수하잖아요. 애기 같은 면도 있고 뭔가 막 목베개 하고 있고 막 본인 공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좀 오묘하죠. 태지랑 건록이랑 붙어 있으면 저도 록이 있어요. 요건 좀 이제 시 주니까 말년인데 지금 경호대운이 와서 오화가 이제 활성화가 돼서 시주가 조금 일찍 활성화가 돼서 저도 곧 병원년 오잖아요. 그때 더 활동적으로 하겠죠. 을사병원년 사음이 방합되고 그 다음에 병호 겁재가 와 있으니까 겁재랑 같이 자립 독립해서 내 관을 가지고 목생화에서 식신 같이 비겁과 같이 식신 먼 국가적인 식신들 내가 생해야 될 내가 기르고 키워야 되고 내가 힘을 쏟아야 될 사람들한테
이 편인을 도식하는 편인을 끌어당겨서 형을 거쳐서 도식을 하는 이 관 자체는 평가 검증하는 거예요. 식신에 대한 아주 정확한 냉혹한 시니컬한 검증을 하는 조직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 시니컬한 부분들을, 편인적인 부분들을 겁제한테 공유하면서 형을 거쳤으니까 바꾸겠죠. 내 식대로 바꿔서 겁제한테 같이 공유시켜서 국가적인 널리 비가시적인 대부분 멀리 있는 사람들, 또 공망이니까 끊임없는 수많은 사람들, 셀 수가 없는 사람들, 공망이 이제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거거든요. 물이 계속 빠지잖아요. 무한대로. 그럴 때는 그 항아리를 강물에다가 엄청 많은 물 한 바가지씩 집어넣어서 언제 차요? 찰 수가 없죠. 구멍이 났으니까. 던져버려서. 그러면 물이 하나도 없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물이 엄청 많은 데다 던져버리면 물 속에 빠뜨리면 되잖아요. 자, 엄청나게 많은 식신, 또 엄청나게 많은 오화도 공망이니까 엄청난 그런 겁재들, 잘난 겁재들이죠. 병오니까 제왕직 깔았잖아요. 나는 태지 힘이 없어. 근데 얘는 힘이 많잖아요. 양적인 부분으로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사주 해석이고요. 태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태지는 길신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재관을 깔고 있어요. 우리가 인성, 배우는 거는 뭐를 위해서? 업을 위해서, 재성을 위해서 배우는 거야. 뭔가 내 업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기 위해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유통하고 보존하고 쓸고 닦고 하기 위해서 그 노하우를 배우거나 지식을 배우는 거, 인성이죠. 그리고 관성은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그들을 관리하거나 비겁들을 보다 내가 책임을 지고 책임지는 자리, 그들을 지휘할 수 있는 비겁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직을 갖기 위해서 과장, 부장, 밑에 직원 있잖아요. 관이라는 거는, 재라는 거는 물질의 관리, 소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는 부분이고, 물질의 책임이 재성이고 사람의 책임이 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 식상하는 부분들은 다 재관을 취하기 위해서 인성과 식상이라는 건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배우는 것도 내가 배우는 거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식상이라는 행동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재성하고 관성은 멀리 있어요. 밖에 있다고요. 사회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배워서 뭐를 밖에서 해야 되잖아요. 뭐 내가 배운 거를 써먹든지 또는 내가 행동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서 그걸 내가 책임지는 재관을 취하기 위해서 부귀잖아요. 부는 재성을 뜻하고 귀는 관성을 뜻하니까 재관을 우리가 태어나서 사회 이 물질 세계 자체는 그냥 다 재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관을 취하기 위해서 재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학교 다닌 거고 학위 딴 거고. 자, 관성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뽑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고 승진하고 싶어요. 승진해서 월급은 똑같아도 승진하고 싶어. 왜? 위에서 갈고 안 당하려면 내가 그 위로 가야 되잖아요. 저 사람을 이겨야 되잖아. 저 사람을 내가 지휘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관이잖아요. 명예. 그래서 재관을 취하기 위한 부분으로 지금 다 태지의 그런 부분이죠. 재관의 시작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지에 있다라는 건 재성이 왔을 때 재성을 록으로 해줘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시작점, 출발점, 그런 기운 자체의 출발을 가지고 있다. 태지가. 관성이잖아요. 관의 임수가 천간에 왔어요. 그러면 임수를 록, 왕으로, 왕은 개수가 있을 때 왕이거든요.
임수, 개수, 수에 대한 기운을 계속 내가 올려줄 수 있는 지지 기반을 내가 소질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간에 대한 부분들을 부귀를 출발시킬 수 있고 시작시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길신으로 봅니다. 태지라고 해서 이거 뭐 낭만 판타지 뭐 힘도 없고 뭐 물질적인 힘은 없죠. 정신적인 힘이 강하죠. 그런 부분으로 잘 활용하시면 본인 사주를 보면 일지나 월지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우리가 살면서 청년기와 장년기 그때가 인생의 거의 다 황금기잖아요. 그러니까 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일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겠죠. 그 부분에 태지나 막 이렇게 있으면 이 사주는 물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말년에 있네. 이렇게 있고 이 시기 자체는 정신적으로 능력을 발휘한다. 라고 이제 쉽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태지를 너무 오래 했네요. 자, 이상으로 태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양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